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2 세종을 빠르게 둘러보려고 해요. 아까 올라온 갤럭시 탭 S8은 광고인데 이건 그냥 빌려온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부서가 다릅니다.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조금 할 거예요. 자, 먼저 디자인. 지난 세대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디자인 똑같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전통적으로 삼성은 2세대는 같은 디자인을 가져가기도 했고, 애플은 몇 세대씩 제작하니까요. 색상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가져온 S22 기본 모델은 그린인데 이게 블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색상이 어두워요. 빛을 많이 받으면 청록색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야, 요거 오묘하네. S22 플러스는 핑크 골드인데요, 얘도 상당히 괜찮아요. 확실히 핑크랑 골드이 중간인 것 같고, 이게 핑크로 보면 핑크로 보이고 골드로 보면 골드로 보이더라고요. 빛을 받으면 약간 노을색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역시 조금 애매하네요. S22 울트라는 팬텀 화이트인데요, 블랙이랑 화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색깔이에요. 얘는 그 약간 실버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하네요. 얘네들이 다 무광의 부들부들한 재질이어서 느낌 자체는 이제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이기도 하고 촉감도 부들부들한 게 마음에 드네요. AP는 모두 스냅드래곤 8 젠 1이 들어가고요. S22와 S22 플러스는 8GB 램에 256GB 스토리지, S22 울트라는 12GB 램에 256, 512, 1TB 스토리지까지도 있어요. 사실 기존 S21이랑 비교를 하면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이건 둘 다 플러스인데 여기 카메라 선 부분, 이게 컨투어 컷이라고 이제 측면 베젤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 요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S22에서는 이제 베젤이 측면에서 곡선으로 넘어오지 않고 뒷면과 측면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깔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카메라선 위주로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다릅니다. 참고로 울트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컨셉도 완전 다른데 요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재밌는 게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런지 크기가 아이폰 13이랑 진짜 거의 똑같아요. 얘는 S22 기본 모델인데요, 아이폰 13이랑 옆에 두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똑같죠. 실제 사이즈로 봐도 가로 세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갤럭시가 약간 가볍고요. 거부감 없이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로 넘어오면 아이폰이랑 같진 않습니다. 우연히 일치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두껍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플러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S22가 오히려 더 두꺼워 보이죠. 그런데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보면 S22 플러스가 7.6mm가 나오고 있고요, S22 플러스는 이게 어디를 잡냐에 따라 좀 다른데 8mm가 나오고 있어요. S21이 좀 더 두껍습니다. 카메라 부분을 재보면 S22 플러스는 지금 9mm대가 나오고 있고요, S21 플러스를 재보면 9.1mm대가 나오고 있죠. 얘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S22가 전체적으로 더 얇습니다. 기존 S21 측면을 보면 뒷면과 측면의 경계가 좀 모호해요. 뒷면이 좀 둥글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S22는 좀 각져 있죠. 이 측면과 뒷면의 경계가 명확하고요. 물론 이게 더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저는 이게 이 잡을 때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화면 쪽이나 뒤쪽이나 모서리가 날카로워 가지고 손에 좀 아파요. 이게 사실 전 아이폰 13도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도 그건 덜 아파요. 물론 케이스 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케이스를 쓰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젤도 이게 상하 좌우가 다 맞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이것도 별로 안 거슬려서 아래쪽을 보니까 확실히 미세하긴 하지만 베젤이 줄긴 했어요. S22 울트라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애들은 엣지가 없다시피 한데 울트라는 엣지를 거하게 넣어 주셨죠. 두께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펜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을 언제든지 빼서 이렇게 급하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S펜이 지원되는 여러 기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디자인이랑 크기는 기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노트 20 플러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배치가 바뀐 수준이죠. 사실 S22도 바로 옆에 S22를 가져오면 카메라가 미묘하게 커졌어요. 그쵸? 업그레이드도 분명히 있는데요. 플러스 모델 기준 광각 카메라가 1200만에서 5000만으로 올라갔고요. 망원은 하소가 좀 떨어졌고 초광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S22 사진 잘 나와요. 뭐 풍경 잘 나오고요. 음식 같은 것도 맛스럽게 잘 나오고, S21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S22가 화각이 더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찍어도 이 정도가 더 찍히고요. 확실히 확대를 했을 때 둘 다 4000바이 3000쯤인데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사실 둘 다 카메라가 좋은 편이어서 뭐 이렇게까지 막 확대를 해서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면 뭐 둘 다 카톡에 올리고 추억 남기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만 굳이 따지면 아쉽다는 거죠. 뭐 화질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으니까요. 야간 사진은 울트라로 한번 찍어 봤거든요. 상당히 잘 나와요. 야간 모드가 아니더라도 이만하면 디테일도 정말 괜찮고 밝게 찍히는 편이고요.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야간 모드에 안 들어가도 이제 일반적으로 어둡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확 고감도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 사진을 보면 오히려 이 자동 고감도 모드가 적용이 안 된 게 사물을 식별하기가 더 명확하죠. 이게 플레어가 엄청나게 개선됐다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더군다나 S22 울트라 기본 광각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픽셀 비능을 해서 4000바이 3000으로 찍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주광에서 자연스러운 심도 표현도 가능하고요. 하늘 굉장히 예쁘게 찍힙니다. 음식 사진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손으로 가렸다 안 가렸다 시시각각 변하죠. 실제 눈에는 손으로 약간 가렸을 때, 그러니까 주황색에 좀 더 가까워 보였어요. 그리고 S22 울트라는 10배 줌, 뭐 100배 줌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광학적으로는 이제 10배 줌이 되죠. S22는 3배까지 됩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색해요. 뭔가 누를 때마다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10배에서 3배로 갈 때 3배 렌즈로 먼저 바꾼 다음에 이 3배 렌즈의 1배율로 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변하는 순간에 3배 렌즈의 저기만큼, 그러니까 비슷하게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뚝뚝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3배에서 이제 1배로 갈 때도 이렇게 한번 1배 렌즈로 바뀌고 다시 3배 렌즈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올라갈 때 마찬가지라서 이게 렌즈마다 화각이랑 색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눈에 잘 띄더라고요. 아이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이폰이 이런 걸 잘하죠. 얘는 기본 모델이라서 이제 광각밖에 없는데 보시면 좀 자연스럽죠. 이게 잘 보면 교차 디졸브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도 삼성처럼 렌즈를 먼저 바꾸고 쓱 하면서 보여주지만 그 사이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요건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된 기능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디스플레이 그리고 밝기에 더 밝게라는 메뉴가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모든 밝기에서 더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50%였어요. 여기서 더 밝게를 누르면 더 밝아져요. 한마디로 최고 밝기에서도 더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는 노출이 오버돼서 안 보일 텐데 제가 여기 측정계로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얘를 갖다 대면 밝기가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 최대 밝기에서는 대충 470, 480 니트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 밝기에서 더 밝게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갤러리에 돌아왔을 때 밝기가 780, 800 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확실한 차이가 있죠. 뭐 사실 띄어지는 화면이나 뭐 주변 밝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티피컬한 상태에서는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 야외에서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밝게 켜놓고 쓰시면 되고, 얘를 계속 켜놔도 그냥 밝기만 이제 평소보다 더 낮게 쓰면 되는 거고, 심지어 자기 직전에 핸드폰 볼 때 최소로 하잖아요.
최소 밝기는 똑같아요. 와, 박수! 삼성이 디테일해요. 아주 좋습니다. 가변 주사율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패널 주사율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120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120은 이제 유지하면 의미도 없고 배터리도 빨리 닳으니까 더 내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S21이 대기 상태보다 S22 대기 상태 프레임이 더 낮고 빠르게 움직이죠. 영상 같은 걸 볼 때도 이건 그냥 2018년에 작성된 동영상 프레임에 관한 차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위가 30프레임 영상이에요. 자, 한번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재생 중인 영상 프레임에 맞게 화면 주사율을 설정한다는 거죠. 다시 정지 누르고 밑에 건 60프레임이거든요. 이렇게 60프레임 영상을 볼 때는 60Hz 주사율로 세팅을 하고요. 게임할 때도 모바일 게임은 게임마다 최대 프레임이 있거든요. 뭐 최대가 30프레임의 게임은 30Hz로, 최대 60프레임의 게임은 60Hz로 보여줍니다. 이게 S22 기본 플러스보다 S22 울트라가 더 개선된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다는데 뭐 일단 쉽게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진 편집에 관련해서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갤러리 앱에서 사진 편집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AI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우고 싶은 사물을 이렇게 고르고 지우개를 누르면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위에 그림자 지우기랑 빛 반사 지우기가 추가가 됐죠. 지금 보시면 사진에 플레어가 있죠. 이렇게 지금 풍경 전체에 이 태양빛에 의한 플레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얘를 AI 지우개에 들어가서 빛 반사 지우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3초, 4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이렇게 플레어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얘가 하늘이라서 지운 부분도 자국이 나름 깔끔한 편이고요.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플레어 같은 거는 거의 확실하게 지워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하늘이니까 티가 별로 안 나죠. 뭐 이런 식으로 유리에 반사된 햇빛을 잘 지워주죠. 근데 사실 확대를 해보면 조금 뭉개지는 게 보이긴 해요. 뭐 복구를 그래도 잘 해주긴 했죠. 이런 플레어 말고도 그냥 이렇게 빛이 반사된 것들은 다 잘 지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제거도 있죠. 이렇게 이제 건물 입구를 찍어 본 건데 그림자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 시간이 3, 4초 걸리면서 진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심지어 뭐를 인식하는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자는 안 건드리고 아래에 있는 것만 싹 지워졌더라고요. 뭐 요거는 안 지우는 게 더 자연스럽죠. 요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유용하신 분들은 서류 같은 거 찍을 때 뭐 손이나 얼굴 형태 그림자로 나오잖아요. 이거 지울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잘 되진 않지만 이렇게 확실히 그림자를 잘 따서 지워주고요. 심지어 이거 나무색이나 그림자에 가려졌던 창문을 보면 안 가려져 있던 거랑 색을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잘 되는 건 진짜 잘 되더라고요. 다만 안 될 때는 이렇게 미묘하게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사람 그림자 같은 거는 일부러 안 지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S22에도 있는 거고 이 울트라 같은 경우에 웹서핑을 하다가 펜을 딱 빼서 이제 스마트 셀렉트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텍스트 인식해서 얘를 복사하고 이 정도는 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노트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한번 눌러봐요. 그럼 이렇게 사이트 전체를 다 긁어 오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뭐 글 텍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이 텍스트 수정은 안 되더라고요. PDF처럼요. 뭐 그래도 이 위에 뭐 글자를 쓴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는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이트를 완전히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제목 기본적으로 사이트 타이틀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펜으로 글자를 위에다 쓰면 노트 이름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써가지고 그냥 둘러보기 정도로만 봐주시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배터리 충전이 되게 빨라요.
S22는 초고속 충전 최대 25W로 총 1시간 10분이 걸리고요. S22 플러스, S22 울트라는 초고속 충전 2.0 최대 45W 충전이 지원돼서 배터리 용량은 기본 모델보다 많지만 둘 다 1시간 정도로 되게 빨리 충전이 돼요. S22 플러스 기준 일단 10분 충전하면 25% 차고요. 30분 충전하면 무려 67%가 차요. 완충까지 58분이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급하게 20-30분만 충전해도 50% 이상이 차는 거죠.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뭐 100W 충전 이런 것도 나오는데 45W도 괜찮죠. 커버가 아니지 뭐 그래요. 10분 만에 50% 차면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전압을 밀어 넣는 거라서 이 배터리 수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 어쨌든 디자인이나 핵심 성능이나 기능이 크게 바뀐 건 없어가지고 S21 유저가 S22 기본이나 뭐 플러스로 가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S22 울트라는 S22 노트라고 붙여서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형제 모델이긴 하지만 약간 떨어진 느낌? 기존 노트 시리즈 쓰시던 분들은 울트라로 가야겠죠. 요거 펜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참고로 전세대 S 펜들도 호환은 되는데 블루투스 연동은 안 되니까 가급적 S22 울트라 펜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